알면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글을 읽는 것, 읽기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12월 30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은 읽는 것, 단어를 발음하는 것에 관한 녹음인데요. 전반부에서는 영어 이야기를 하다가 후반부에서는 한글을 읽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호주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이 있죠. 거기에 12월 20일 날짜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 제목을 좀 띄엄띄엄 읽으면 Australian social media star is roasted. 사회관계망을 통해 잘 알려진 어떤 호주 사람이 지적질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Unusual pronunciation of the word depot. depot라는 단어의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depot라는 단어, D-E-P-O-T, T로 끝나죠. 근데 그 T가 발음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잘못했다 막 이런 거를 한 거죠. 그 사람 애슐리 뭐라는 사람인데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31만 명의 팔로워가 있군요. 그 사람 관점에서 보면 그 철자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단어가 T자로 끝나는데 그 T자를 발음을 안 하는 게 맞다니, 발음도 안 되는 글자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생각, 영어의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글 중 좀 쓸만한 글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가디언이라고 신문이 있죠. 거기에 2014년에 올라간 상당히 긴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글의 제목은 English spellings don't match the sounds. 영어의 철자가 그 소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It's time to change. 이제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제목이 길어서 좀 띄엄띄엄 읽었는데 하여튼 그게 핵심이에요. 스펠링을 봐가지고서는 소리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좀 고치자. 그래서 좀 잘 읽을 수 있게 하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스티븐 린스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개인의 자격으로 썼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좀 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답니다. 그 모임은 The English Spelling Society라는 모임인데 그 모임을 대표해서 이런 글을 하나 신문에 건하하게 실은 거예요. 제가 그 모임의 웹페이지를 가보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2021년 시점에서는 미국의 어느 대학의 무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임은 1908년에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100년도 더 된 조직이지만 사실 돌아보면 별로 이룬 것이 없다. 스펠링을 막 고치는 게 뭐 누군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스펠링을 고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사람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어느 학술지에 실린 이야기라고 하는데 2001년에 영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13개의 언어를 선정하여, 유럽의 13개의 언어를 선정하여 그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쯤 얼마나 잘 읽는가, 그걸 비교했는데 영어로 읽는 아이들이, 즉 영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말을 쓰면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잘 못 읽는 거죠. 읽기의 기술이 잘 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단순히 초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비용이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뭐 다른 이유를 많이 들이댔지만 딱 요 이유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왜 영어는 이런 현실을 가지게 되었을까? 즉, 단어의 철자가 왜 소리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동떨어진 그런 언어가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것도 뭐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우리가 이걸로 대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엄청 후려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웹사이트 beebo.org라는 데 가면 이런 글이 있어요. Why English words are not pronounced as they are spelled. 왜 영어의 단어들은 그 철자로 적힌 대로 발음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한 글이죠. 여기서는 어떤 책, 언어, 그것의 구조와 사용이라는 뭐 그런 책을 근거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어의 철자와 소리가 지금처럼 다르게 된 이유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프랑스가 한번 영국을 삼킨 적이 있었죠.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의 지배층이 된 적이 있었죠. 그걸 노먼 컨퀘스트라고 하죠. 1066년.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은 다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스펠링과 원래 영국에 살던 사람들의 발음이 맞아떨어지지 않겠죠. 그리하여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것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영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출판물을 많이 쏟아낸 그런 영업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캑스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런 출판업을 할 때쯤엔 이미 하도 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우리도 이민 온 지 오래되면 좀 철자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 이전에 쓰여진 손으로 쓰여진 원고를 가져다가 출판을 다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틀린 스펠링이 엄청 들어있는데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스펠링이 틀리건 스펠링이 맞건 이 사람은 책값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이 사람을 설명한 웹페이지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 윌리엄 캑스턴은 참고로 이 사람은 2002년도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100명의 영국인 중에 한 명으로 뽑혔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 책장사 출판업을 할 때 Under pressure to publish as much as possible, as quickly as possible. 그러니까 책 파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책을 엄청 많이 요구한 거죠. 아, 우리 뭐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요구는 빨리 보내주세요와 많이 보내주세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아주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에 스펠링과 소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건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죠. 이것이 오늘날 영어 스펠링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건 중 또 하나였답니다. 영어의 스펠링이 오늘날처럼 된 이유는 많이 있는데 여기서 녹음해서 다룰 세 번째 사건은 문예부흥이에요. 제가 문예부흥에 관한 한글로 된 문장을 하나 읽으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번역은 인문주의와 문예부흥이라는 시대 정신에 힘입어 가장 활발하게 장려되고 행하여졌다. 그러니까 이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원래는 라틴어로만 읽던 책을 이제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로,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로, 대표적으로 성경이 그랬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국 사람들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각 단어는 그 단어의 어원을 잘 보여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어를 보았을 때 아, 너는 족보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 단어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든 단어는 연어예요. salmon. 그 salmon이라는 단어에 지금 L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정을 그때 문예부흥 그 시기에 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영국에서 그 salmon이라는 단어에 L자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문예부흥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이 단어는 말이야 라틴어에서 온 건데 라틴어를 보면 거기에 L자가 분명히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단어를 고쳐서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L자를 붙이고 그리고 한편 뭐 거기에 L자를 붙였다고 해서 우리의 발음까지 고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세먼이라고 발음하자. 이런 결정을 하는 입장 혹은 원칙 그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한 결정 같지만 저는 이러한 결정 때문에 단어를 보면 어원이 보인다. 아, 이거 되게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 결정은 요즘 한국 역사책에 보면 뭐 모택동은 마오쩌둥으로 옛날에 주은래라고 배웠던 사람은 저우언라이로 쓰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영어는 철자와 소리가 많은 경우 일치하지 않으며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방향을 확 틀어서 한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쓰여진 신문 기사나 아니면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성은 빼고 이름만 하면 성열 아니면 석열 그런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을 보면서 저 이름은 어떻게 발음을 할까라고 제가 과거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한국에는 뭐 정답이 있을 텐데 이민 온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좀 가물가물한가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녹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찾아봤어요. 첫째, 무엇이 옳은 발음인가? 둘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찾아보니까 그걸 어디에 찾아보느냐?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에 가면 국립국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치를 해보면 40개 이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이 단순해요. 서결입니까? 성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중 어떤 사람이 좀 글을 길게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부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답이 좀 오락가락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에 근거하여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지난 답들을 검색해 봤는데 국립국어원에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니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국어원의 입장이 이러하니 그 권위와 존경을 스스로 깎아먹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한국어 최고 권위 기관이 이 논쟁을 명쾌하게 정리해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띄엄띄엄 읽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 글 쓰신 분이 이 주제에 관해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잔뜩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이런 논쟁이, 이런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을 KBS 아나운서인 유지철이라는 분이 한번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윤석열 물음표, 윤석열 물음표,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읽어야 되느냐 윤석열이라고 읽어야 되느냐인 것이죠. 그 글의 내용에 따르면 만일 표기가 석열이라면 석의 기역 받침을 연음시켜 석열로 발음하는 것이 맞고, 만일 석렬로 쓰고 있다면 성열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한자가 열자인데 그게 기쁠 열인데 그 열자를 우리 이미 다른 곳에서 쓰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법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를 법열이라고 읽지 않고 법열이라고 읽으니까 그 같은 접근을 하자면 서결로 읽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순전히 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윤 후보자 본인이 집에서 성렬로 불려왔기 때문에 나를 성렬로 불러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 KBS 아나운서께서 쓰신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발음을 인지한 사람은 윤석열로 발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준 발음대로 윤석열로 발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국어의 규칙대로 하면 윤석열이 맞는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윤석열로 읽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자만으로 봤을 때는 서결이 맞는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성열로 읽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글을 보았을 때 이거 뭐라고 읽는지는 알겠으나 과연 이렇게 읽는 것을 본인이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호주에 이민 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요 현실, 이것은 그냥 해외 토픽이에요. 그냥 다음 뉴스로 넘어가기 전에 보는 하나의 뉴스일 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장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한글이 위대한데, 한글이 과학적인데, 한글로 쓰면 정확하게 발음을 보여준다고 가르치고 배워온 그 역사가 유구한데 뭐라고? 같은 철자를 두 가지로 발음한다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2021년에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국립국어원 앞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어요. 뭐라고 주장하시느냐? 윤 후보의 이름 마지막 글자는 열이다. 이런 경우 기역이 옮겨가서 윤석열이 되어야 한다. 한글은 음가가 두 개가 아니다. 하나의 글자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각기 다르게 부를 수 없다. 그분의 주장을 제가 계속 읽습니다. 윤석열을 윤석열로 발음하는 행위는 국어의 음운 규칙을 어기고 틀리게 발음하는 것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글은 전 세계의 문자들 중에서 표기에 따라 발음을 하는 음운 규칙이 가장 명료하며 과학적인 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문자가 이 바닥에서 최고니까 우리가 그 규칙을 잘 지켜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주제가 청와대의 국민청원으로도 갔었는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그건 비공개로 바꿨군요. 그래서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단어를 혹은 이름을 앞에 두고 이걸 뭐라고 읽지 하는 그런 고민은 세종대왕을 조상으로 두지 않은 그런 오랑캐들이나 하는 것인데, 오늘 녹음의 전반부에서 살펴본 오랑캐들은 꼬부랑 글씨를 쓰는 오랑캐들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2021년에 그런 고민을 소규모지만 하고 있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글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가 2021년이 이제 하루하고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손 PD님 말씀에 따르면 이 키위랑 호주 가자의 녹음들은 이 제목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이 올라가면 거의 하루나 이틀 내에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22년도 가족 모두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